누군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생활 깊숙이 침투합니다. 어젯밤 검색해본 검색어 하나하나, 또 방금 전까지 주고받은 SNS 메시지 하나하나까지 나의 행동 패턴을 비추는 데이터 거울,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이번 주도 역시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해져서 잘 지냈어요. 네, 이제 또 주말인데 오늘 지나면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지난 목요일이죠. 네. 어제죠.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생일 맞은 김에 스스로 바다를 설문할 겸 바다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선 또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또 바다 구경하고 오면 다음 주가 또 에너지 충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한 주 또 언론도 많이 바빴죠? 네,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정준현 씨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이번 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2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정계와 재계의 이슈가 다시금 떠올랐는데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약 17,000건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 기사를 분석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를 통해서 주요 전국 일간지 약 11개 신문과 YTN을 포함한 4개 방송사의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인물로 살펴봤는데요. 네. 현재 아나운서, 어떤 사람들이 이번 주 이슈 순위권에 올랐을까요? 글쎄요. 지난주나 지지난주는 뭐 정준영, 승리 같은 정말 확실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네. 이번 주는 뭐 김학의 전 차관 정도 떠오르는데요. 역시 뉴스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정확합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코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약 650건 정도 기사가 나오면서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속보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이분이 왜 갑자기 나가려고 했을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뉴스를 낸 곳이 오보가 아닐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 리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매번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황교안, 조양호, 박근혜, 박영선, 김은경, 나경원, 곽상도, 김현철, 김의겸 순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조양호 회장 제외하고는 다 정치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청문회도 진행됐죠. 네네.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이슈들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 틈이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 저희 빅데이터기 시작하고 나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사건, 사고 쪽의 이슈가 2주 넘게 뉴스 마켓을 선점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정준영 씨, 빅뱅 승리 씨, 버닝썬 등 사건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다시금 이제 뉴스 마켓 쪽에서는 일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네이버 등에서 어떤 다른 섹션의 기사보다도 사실은 정치 기사가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그만큼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네. 자, 그럼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코 김학의 전 차관이 있고요. 김학의 전 차관을 중심으로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00회, 박영선 장관 후보자 600회, 곽상도 의원 500회, 박근혜 전 대통령 300회 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두 커플입니다. 네. 박영선, 황교안 묶음이 있고요. 곽상도, 박근혜 묶음도 있습니다. 커플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분들이 좀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나갔나요? 네. 어쨌든 이 두 묶음은 네. 모두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당시 박영성 의원이 당시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하면서 네. 당시 황교안 대표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청문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비위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듣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제 게다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가 뭐 이 사건과 그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최순실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결국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이 사건은 재조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몰래 출국했던 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돼서 뭐 출국 금지가 됐었죠. 네. 출국 금지라는 단어도 420회 정도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여러 폭로가 이어지면서 재수사 문제가 좀 묻히는 느낌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100회 정도만 언급이 돼서 조금 밀려났습니다. 네, 정치 공방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정확한 뭐랄까요? 그 재수사와 관련해서 조금 묻혔다 이런 말씀인데 네.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는 정치 이슈가 너무 방대해서 각 섹션별로 인물을 한 명씩 꼽아봤습니다. 네. 경제는 약 260회 등장한 조양호 회장, 사회면은 김은경 전 장관, 그리고 연예는 가수 손담비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여기서 역시 또 손담비 씨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 지병수 할아버지 덕분에 손담비 씨가 화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지병수 할아버지가 정말 지금 가장 핫한 스타십니다. 네, 수요일에 저희도 뉴스를 품은 음악에서 잠깐 이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역시나 이 대담 인터뷰 전문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SNS에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손담비 씨 기사지만 손담비 씨가 주인공은 아닌 이 기사들에서는요. 네. KBS 효자 프로그램이죠. 그 전국 노래자랑에서 지병수 할아버지가 손담비 씨의 히트곡인 미쳤어를 엄청난 실력으로 소화해 주시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할담비 덕분에 손담비 씨가 연애 부분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덕분에 좀 손담비 씨도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지병수 할아버지가 올해 77세라고 하시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이 할아버지가 노래자랑에 등장한 날 지금 가장 최고 이슈라고 얘기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네. 대한 관심보다 10배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 네. 또 이 손담비 씨하고 듀엣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 인터뷰에서 지병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그렇죠. 응답을 했다고 하죠. 네, 오늘 밤에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손담비 씨와 실제 듀엣 무대를 펼칠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서 오늘 꼭 챙겨보려고요.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손담비 미쳤어는 노래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담비, 이 지병수 어르신이 부르신 미쳤어를 잠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병수입니다. 부르실 노래가 또 깜짝 놀랄 노래네요. 미쳤어,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아니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 그냥 듣기만 해도 좀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전 송혜 아저씨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노래 제목 설명해 주실 때도 뭔가 더 재치 있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네,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이 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희 청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뭐라도 댄스나 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문자도 보내주시기도 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또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제 부분의 조양호 회장입니다. 요즘 주주총회 시즌인데요. 지난 몇 년간 갑질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양호 일가였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사내 이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으로는 국민연금 1,700회, 스튜어드십 코드가 약 240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 뉴스 좀 놀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 잠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집사, 뭐 버틀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스튜어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은 이런 집사들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한 개념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순히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자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한국 재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제 사내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영권도 조양호 회장이 잃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내 이사직만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대표이사로는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사내 네. 이사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박삼구 대표도 주총 하루 전에 모든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조 회장의 이사직 상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이게 하루 상간으로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니까 최초로 주주권 행사에 따라서 오너가 물러난 사건이니까 사실 파장이 작기도 어렵겠죠. 네, 참 저도 이제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직함을 놓겠다라는 기사를 보고 좀 놀랍긴 했는데 한간에서는 이런 걸 두고 경제판 촛불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5%포인트 상간으로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직을 박탈당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의 그런 표의 향방, 국민연금이 11% 정도 갖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의 표의 향방이 중요하기도 했고 이 표가 결국에는 뭐 판도를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지금 주주총회가 대한항공만 열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많은 그쵸. 기업들이 열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또 대한항공에만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른 그룹 SK그룹 같은 경우도 반대표를 똑같이 던졌는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의 소액 주주들의 힘이 좀 모아졌던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던데요. 앞으로 이번 사건이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인물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네, 사회 관련 기사였는데요. 가장 큰 관련어로는 청와대가 1200회, 블랙리스트와 구속영장 기각이 약 650회씩 등장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건데요. 법원은 이를 관행으로 판단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정권부터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주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빅데이터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빅데이터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맞아요. 장세기 연구원과 이제 빅데이터로 한 주간의 이슈를 딱 이제 4번 살펴본 건데 쭉 한 달간의 이슈를 팔로우하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이슈가 정말 많구나. 우리가 정말 큰 이슈들에 묻혀서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이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숫자를 말로만 전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연자 아나운서가 정말 대단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또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차원의 시간이니까요. 또 다음 4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빅데이터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